네, 반갑습니다. 5월 9일 목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뭐 특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 화면으로 준비하고 한번 쑥 훑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우지수, 나스닥 둘 다 후반부에 조금 강해지는 모습이었죠. 다우지수는 지금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지금 6거래일인가요? 제법 오랫동안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렇게 최장기간 들어간 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뭐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0.4%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고점과의 이격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우지수는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서 전고점에 가깝게 다가서는 모습인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번 출렁이면서 떨어졌다가 반등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0.18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죠? 네.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고점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압박감을 조금 더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P 500도 뭐 크게 밀린 건 없죠.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전부 다 하락 출발한 이후에 우상향으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길래 그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뉴스를 살펴보시면 오늘은 다 반도체 얘기 이거밖에 없어요. 네, 반도체 얘기인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화웨이의 반도체 수출 금지 직격탄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 반도체 수출 금지에도 엔비디아는 0.16% 하락에 그쳤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자, 지금 보면은 미국 정부의 조치로 인텔은 2% 이상 급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일 미국 상무부는 인텔과 퀄컴 등의 미국 반도체 업체의 대화웨이 반도체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 즉, 인텔하고 퀄컴에게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화웨이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미국 정부의 수출 제한에도 화웨이가 첨단 반도체를 탑재한 신제품을 잇따라서 선보이자 네, 아예 수출을 금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과 퀄컴은 이제 화웨이 쪽에다가는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물론 이제 우회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뭐 어떻게 막을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지난번에 하이닉스도 그런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신제품을 내세웠는데 거기에 이제 수출이 되면 안 되는 그런 제품을 갖다 썼어. 근데 어떻게 썼느냐? 직접적으로 판 게 아니고 제3국에 팔은 것을 중국이 다시 사들여 가지고 썼다. 뭐 이렇게 우회를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사용은 한 게 되겠습니다만 직접적인 판매는 아마 못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텔과 퀄컴, 근데 이렇게 그 수출 금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텔 2%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다 판단은 되긴 합니다만은 반도체 업계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이 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화웨이가 신제품을 만들어냈는데 이 AI 관련한 그 노트북을 만들어냈어요. 얘들은 일단 따라하는 건 정말 잘해. 그죠? 네, 능력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따라하는 건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인텔의 새로운 코어 울트라 9 프로세서를 탑재했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요 AI를 이용한 뭔가 새로운 그런 신제품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에 인텔 거가 들어갔어. 그냥 인텔 거 쓰지 마. 네, 인텔 너희들 화웨이한테 납품하지 마.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웨이 입장에서도 상당히 조금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이런 최첨단 기술이 들어있는 칩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신제품 출시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좀 될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고요. 압박 수위가 높아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엔비디아는 네, 관련이 없습니다. 수출 면허를 이 수출 면허 취소가 피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면해졌어요. 그러니까 수출을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됐죠. 인텔과 퀄컴만 수출 면허를 취소했고 엔비디아는 그냥 뒀다라는 거가 됩니다. 엔비디아도 중국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40% 정도 되기 때문에 화웨이 제재 강화는 결국에는 엔비디아도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당장은 필요 없다, 괜찮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주가가 안 빠졌다는 게 일단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인텔이나 이런 그 프로세서 요쪽 그 뭐 CPU나 뭐 이런 거가 되겠죠.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가 좀 들어가 있다라고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I 칩
이것도 이제는 조금 규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긴 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뭐 지금 미국 쪽에서 이렇다 할 만한 그런 제재는 별로 없죠. 왜냐면은 성능을 낮춰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고성능, 네, 그쪽으로 계속해서 넘어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느 일정 수준까지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제재가 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급에 대한 어떤 수위 조절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어느 정도의 이제 수위 조절, 즉 중국의 너희 기술은 이 정도까지만 해라는 식의 어떤 그런 제한적인 요소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통해서 그냥 무작정으로 오픈 시장이 팍 열려가지고 네, 반도체나 이런 쪽이 막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통해서 주가의 움직임도 제어를 좀 시키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오늘 가장 큰 이슈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텔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시간에서도 지금은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진 않죠. 네, 애프터마켓에서도 뭐 그렇게까지 많이 하락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인텔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뉴욕 증시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네, 기업 내용도 살펴보시면 차량 공유기업 우버 이거는 부진한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5% 정도 하락이 됐다. 실적 안 좋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 2분기 매출 예상치 인테리어 2분기 매출 예상치가 예상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히면서 주가 떨어졌는데, 요거는 이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요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테슬라의 주가도 1.7%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사기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뭐야? 이런 얘기가 또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었고,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요. 특정한 어떤 이슈들은 별로 없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는 뭐 카시칼이나 이런 애들이 또 이제 뭐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라는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게 되면은 네, 실제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포지션은 그다지 썩 훌륭하지는 않다. 네, 훌륭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뭐 나쁜 상황은 아니죠. 왜냐면 재료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렇게 좀 강경하게 말했던 애들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금리 인하는 조금 더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요. 네,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부분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양극재 업계 1분기 실적이 엇갈려 있다. LNF가 이제 시작 발표를 좀 하나 보네요.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비엠의 1분기 실적이 엇갈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LNF는 지금, 네, 양극재 3사 중에서 유일하게 적자 전환했을 것이다. 적자 전환했을 것이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적자로 나오지 그러지 않았나요? 네, 일단은 지금 보면 양극재 3사 중에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네,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 M, LNF 이렇게 해서 적자, 이 양극재 3사인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적자 전환했을 거죠. 뭔가 상당히 안 좋네요. 그죠? 자,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LNF도 이제 코스피로 넘어간 다음부터는 완전히 사람들 관심에서 잊혀진 것 같아요. 네, LNF 주가 차트 본 지 오래된 것 같은데 뭐 대충 알아서 하고 있겠지. 네. 자, 근데 1분기 매출과 영업 손실이 매출은 6,900억, 그 다음에 영업손실은 1,300억, 매출은 49% 줄고요, 적자 전환이 됐을 것이다.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얘기가 나오는 모습이고요. 네, 지금 양극재 3사 중에서 유일하게 영업 손실을 기록하게 된다. 분위기가 2차전지 쪽이 계속 안 좋은 것 같아 보이죠. 그죠? 그래서 조금은 애매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면 좋겠고요. 네, 여기 많이 본 뉴스 중에 지금 보니까 전선업계 주가 급등 이유는 뭐냐? 자고 나면 오른다. 이게 왜 이러는 거냐? 요즘에 구리 가격 인상하는 거 하고요. 그죠? 네. 6개월 사이에 24% 급등했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요. 전력 소비가 늘어나면서 구리의 소비가 늘어나게 되죠. 수요가 늘어나니까 구리 가격도 올라가요. 구리 가격이 또 올라가니까 그거 올라갔다고 또 올라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계속 서로 주거니 받거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케이블 수요의 증가. 요즘에 전력주좀 엄청 잘 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북미 지역에서 노후화한 전력망 교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따른 초고압 및 해저 케이블 수요가 늘고 있다. 전부 다 이제 네 구리 수주와 그 연관관계가 있죠. 그래서 구리와 관련된 기업들, 네 뭐 금속 같은 비금속 관련주들 그런 것들도 주가 잘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전력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종목군들 역시도 상승세가 좀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는 과하다라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여전히 잘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가는 흐름들로 연결고리가 좀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고요. 뭐 그 다음에는 특이한 게 없죠. 이번에 퀄리타스, 퀄리타스 반도체가 6개월 만에 유상증자, 이거 조금 저거 한 것 같아요. 그죠?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보면은, 그래도 어디, 이상한 데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차세대 제품 개발 비용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해외 연구 개발 등등등에 사용하게 된다. 뭐, 빚을 갚는다거나, 네, 뭐, 그런 쪽을 사용하는 거 아니라서,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유상증자지만, 상장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열받는 일이죠. 그래서, 요런 상태로 가버리게 되면, 약간, 사람들한테는 기분이 좀 안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3고 덮친 상장사 10곳 중에서 7곳이 2분기 실적 전망을 하향했다. 실적이 별로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면 고환율과 유가 상승. 근데 고환율 되면 좋은 것들은 이제 수출 기업들 좋아지고 있죠. 근데 그 외에 이제 내수주라든지 이제 원재료를 수입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고환율 굉장히 부담됩니다. 유가 상승도 마찬가지죠. 네. 이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잡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업들 실적들 살펴봤을 때 근데 2차전지 쪽이 조금 더 많지 않아요? 지금 SK이노베이션 이쪽도 지금 매출액을 0.3% 상향했다. 0.3%요. 근데 영업이익 전망치는 34% 대폭 내렸다. 자, 그래서 2차전지를 포함한 전자장비 및 기기 대부분이 이제 실적 전망치가 내려갔다.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전부 다 이제 실적 전망치 낮아졌죠. 반도체 업종 쪽에서는 원희가 IPS가 실적 악화. 네. 네,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등등등은 네, 고환율 혜택을 입을 것이다. 원익 IPS가 왜 그랬을까? 이게 장비 쪽인데 얘는 실적이 악화될 전망이 있나요? 네, 2분기 실적 전망을 조금 하향했다라고 해서 원익 IPS 최근에 조금 안 좋았었나 봐요. 근데 전혀 그런 거 못 느꼈는데. 네. 아무튼 네, 그렇다고 되어 있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한미반도체 이런 쪽은 실적이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 자, 메모리 수요는 HBM으로 한정됐지만 이제는 낸드까지 확장되고 있는 양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좀 더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네. 특이한 건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은행주 요즘에 좀 많이 올라가는 거 밸류업의 부활인가요? 네. 밸류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번 달에 발표가 되죠. 그래서 이 최종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고 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배당 많이 주는 것들 이런 종목들 관심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은행주들이 요즘에 또 계속 잘 나가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잘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어가지고요. 분위기가 상당히, 네, 또 좋아지고 있는데, 자, 은행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고민을 좀 해보긴 해야 되는데, 은행주들이 지금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미뤄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올해 안에 금리 인하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은행주 입장에게는 네, 나쁘지 않은 소식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 네. 그 외에는 지금 특이사항이 없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반도체 관련한 얘기 뭐 그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닐 카시카리, 네, 이쪽이 이제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겼다. 올해 금리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금리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 생각해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뭐 이거를 금리 인상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식이고 지금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확률적인 부분이 지금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하 아니면은
그 동결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이쪽 동결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이죠.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수잔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으로 목표치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이 결국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제약적인 정책 스탠스를 고려할 때, 네, 그러니까 금리를 이렇게 높게 만들어 놓은 수준에서 이 상태를 지속하면서 이제 뭐 그 허리띠를 더 쥐어짜는 거죠, 그냥 막. 네.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 너 2% 갈 때까지는 다 죽어!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보릿고개 보리가 나올 때까지는 다 굶어! 뭐 이런 식의 느낌을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제 경제가 조금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제약적인 정책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경제 활동이 결국에는 둔화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어느 쪽에도 좋은 것은 아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지표도 뭐 특별하게 나쁜 건 없었고요. 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는 별로 특이한 내용들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마무리 좀 지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볼만한 거 별로 없고요.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수출 금지 요걸로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당장 영향을 줄 만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 보이죠? 네. 오늘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되는 것은 만기일이에요. 오늘이 만기일이거든요. 뭐 어제까지 주가가 좀 분위기 좋았고 계좌 상황이 좋아가지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오늘이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변수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네,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전망치나 기대치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기업들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요 정도로 오늘 네, 대신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뭐 특이사항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따 좀 더 상황 살펴보고 장중시황 때 이야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